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50대 분들이 다니TV 시청자의 대부분들인데 어떠세요? 무언가를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 쉽지 않죠. 특히 부동산은 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고 주저하게 됩니다. 또 이제 작년과 같이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올 때는 뭔가 또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대 중반에 시작해서 5년 만에 70억 부동산 자산을 만들다.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재숙입니다. 저는 최근에 발간한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저자입니다. 네. 근데 50대 시작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우리 50대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 좀 이렇게 용기도 주고 동기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통해서 자산을 불린다는 생각은 정말 0.1도 안 했어요. 그럼 54살 살 동안 부동산으로 부를 쌓아가는 거 네. 아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제 생각이 있었냐면 불로소득이라는 부동산은 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땀 흘려서 일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줄만 알고 열심히 그 일해서 버는 게 최고 보람된 삶이고 정직한 돈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맞아요.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결혼해서 아이를 둘 데리고 생활하면서 제가 파출을 나갔거든요. 파출을 뭐요? 네, 남편은 한국인이 고깃집을 하는 곳에 주방장으로 2년간 아유, 거기서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을 들어옵니다. 음. 그래도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뭔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게 단체 급식인데 건설 현장에 한바 식당인 거예요. 한바. 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 50대면 다 한바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아, 네. 그럴까요? 제가 거기서 저 노동도 하면서 한바 식당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이 사업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고 정말 거기에 매진을 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걸 폐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로 뭘 할까 하면서 그 당시에 재건축이 40년 연한이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들으면서 너무 부동산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30년을 연한을 네. 단축해줘서 미래 가치가 있었어요. 투자 네. 가치가. 그래서 입지 좋은 곳에 재건축을 하나 사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부동산을 사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제가 문맹인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았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를 투자하지 않고 내가 벌어들인 거 외에 자본이 불어나가는 자산이 불어나가는 어떠한 다른 길이 있지 않는 한 이 삶을 절대 탈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저 사람이 뭐 책도 쓰고 저랬다지만 어느 정도 좀 뭐가 있으니까 했겠지. 아니요, 저는 투자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저도 힘들어가지고 파지부부터 해서 제가 오늘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투자를 하셔서 정말 이 뭐랄까 희망이랄까 여유 있는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 정권 때는 이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뭐 수십 번이 넘었죠. 그렇게 규제가 계속 많아지고 강화될 때는 뭔가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속에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죠? 입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 규제가 많이 가해져도 입지 좋은 곳은 그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느낀 건 그 규제 속에서 느낀 건 아무리 정권이 강한 규제를 가도 네. 다 막지는 않아요. 빈틈이 있다는 거죠? 네, 테러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하고 서울시에서 재정비 사업을 많이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그때 했을 때는 그 재건축의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해서 그 재건축에 대한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리고 입지가 받쳐주니까 투자를 해보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지금 흔들림이 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입지고 또 그 정권에서 미는 게 있어요. 정권을 거스려서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정권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있나 밀어주는 거, 그게 자산 증가를 하는데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장을, 이 지금의 시장을 그런 각도로 보면 자산 불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오히려 그런 속에서 기회라는 건 반드시 있거든요. 그 기회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50대는 축구 경기를 보면 딱 하프타임이에요. 우리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쉬잖아요. 그때 이제 감독하고 코치하고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작전을 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후반전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때요? 이 50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는 은퇴 전후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구간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면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지금 이 생활을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꼭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현금 흐름만 보고 이 내가 산 부동산이 커나가지 않으면 그건 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 부동산이 현금 흐름이 되면서 이 미래 가치가 있어서 꾸준히 커나가는 거, 그런 건 예를 들면 대기업이 이전이 예정된 지역이거나 지금 현재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곳, 그런 곳은 꾸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 네. 세 번째는 이제 50대 정도 되면 네. 집안에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개인의 그런 그렇죠. 어떤 상황으로 맞아요.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다음 이제 수입도 끊겨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으로 빨리 현금화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 해결할 수 있게 황금성이 좀 뛰어난 거. 그래요. 그 세 가지를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들어간다면 큰 실패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노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50대에는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제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거. 두 번째,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요즘 같은 인플레 시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본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부동산. 세 번째는 우리 50대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내 하나 남편이 또 아플 수가 있고, 이럴 때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집에 이렇게 막 큰 목돈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를 또 대비해서 내 부동산 또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황금성, 이렇게 현금 오른, 자본 가치, 또 황금성, 이 세 가지를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65세가 이제 노인이거든요. 네. 유엔에서 정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일자로 따져봤자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50대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까요? 또 있다면 몇 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까요? 두 번? 두 번? 아니면 한 번? 보통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주기설을 10년 주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10년 주기에서 1주기에서 10년을 보는데 거기서 5년은 상승을 하고 5년은 하락으로 봐요. 그러면 그 상승에서 상승 5년을 2년은 앞에 이제 초반 처음 이제 상승기가 시작되는 걸 2년 반, 그러면 이제 2년 반쯤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2년 반에서 5년까지를 이게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5년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반 동안 이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요. 네. 지금 시장하고 같은 구간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다가 2년 반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그 정도에서 다지기를 또 한 2년 반 정도. 그래서 10년으로 보면 5년을 상승, 5년을 하락으로 보는데 이게 딱 어떠한 그 공식처럼 적용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최근 2013년 6월을 기점으로 보면 서울이 한 8년 정도로 오른 거를 보면 이게 공식처럼 대입되진 않지만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 이 구간, 표준적인 이런 구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지금 어느 구간쯤 해당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오겠다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그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대가 사실 공부를 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실 제일 좋은 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그동안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 50대에 이거를 좀 엑기스적으로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정말 공부를 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있을 요 사이클을 잘 타가지고 하면 걱정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50대에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한 70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너무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건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20년 동안 10년 주기설로 한다고 하면 2번 정도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도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죠. 항상 이제 관심을 맞아요. 가지고 지켜보면 그 시장의 기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안 좋으니까 좀 기다리자가 아니라 기다리실 때 관심 갖고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렵긴 한데, 그럴 때 우리가 또 투자할 지역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는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이 의견이 다 다르긴 하지만 태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평가된 지역 세 군데를 뽑으시라면 어디를 뽑고 싶으신가요? 부동산은 이 교통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근데 GTX 그 여러 노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되고 있는 게 GTX A 노선이에요. 그래서 GTX는 착공되어 있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세 군데를 뽑겠는데 첫 네. 번째는 파주 운정지구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파주 운정이요? 네. 네. GTX A 노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파주 운정 신도시와 그다음에 파주 3지구를 지금 분양을 중이거든요. 네. 그런 곳은 굉장한 호재죠. 운정지구도 초기에 이제 가격이 많이 입주도 안 네. 됐고 그러다 이제 많이 미분양도 올랐죠. 많이 나고. 그래서 네. 지금도 약간 이제 가격 조정 중인데 지금 네. 가보면 완전히 좀 도시가 바뀌어져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 GTX A 노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파주 운정지구, 특히 이제 3지구를 이제 추천해 주셨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주역에서 그다음에 이제 대곡역으로 이제 그 A 노선이 정차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대곡역도 벌판인데 그 인근 주변에 능곡 그 재정비지구 네, 능곡. 그쪽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대곡역 같은 경우 보면 허벌판에 가보면 네, 네, 근데 네. 거기 지금 경의중앙선 또 네. 3호선 또 네. GTS 노선까지 그렇죠. 들어오게 네.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네, 네, 판단을 네. 이제 하시는 네. 거죠. 그 중에서도 요 인근에 있는 능곡지구를 네. 추천해 주셨네요. 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어디? 세 번째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인데요. 대곡에서 소사선까지 대곡 소사선이 연결이 되면 김포공항역 그리고 또 5호선, 9호선이 연결됨으로써 여의도 출퇴근도 용이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대곡 소사선 그 주변에 부천 운동장역, 소사역 그 주변에 여러분들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이제 GTX든 이제 네. 교통이 호재가 있는 곳들을 이제 추천을 네.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네. 여기들이 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고. 네. 우리 태 작가님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니, 더 악조건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부동산 투자.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꿈도 가지시고 또 실전 투자의 감각도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